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 7, 8, 9월무까지 추종해서 수익률이 저하되잖아. 그래서 뭐 사? 라는 제목으로 찾아뵙습니다. 현재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 지난 영상에서 삼성 자산운용이 이 상품의 구조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저의 대응 방안도 근거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걸 자세히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 지난 영상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라면 결론적으로 일부 물량을 손절하고 손절 금액과 여유 자금으로 첫 번째, 꾸준히 단타를 칠 거고, 두 번째, 원유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다른 상품, 예를 들어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주식 ETF 등을 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구조 변경 때문에 이제는 유가 상승 시에도 기대 수익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고 또 다른 대안들보다도 그다지 나오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물론 이건 단타를 주로 쳐왔던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여러 여건들 또 현재 겪고 있는 손실률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응 방안인 단타는 별도의 영상에서 추후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두 번째 대응 방안, 즉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를 손절하면 무슨 상품을 살 건데?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을 컨텐츠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투자자분들마다 모두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핵심이 이번 유가 반등 때 유가의 실제적인 반등만큼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가 반등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기에 반등을 가장 많이 한 주식은 뭐였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감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로 문제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때 모두 다 한국장에서 매수 가능한 주식으로 한정했으니까요. 보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매수 가능한 상품들을 원유 6월물 가격과 함께 나열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일 윗줄은 원유 6월물을 말하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트 H고요. 네 번째는 신한 천연가스 선물 EATN H입니다. 모두 원유 선물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고요. 그 다음 두 줄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해왔던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들의 주식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은 코스피에 있는 여러 정유 화학 기업의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마지막 두 줄은 각각 정유 부분의 개별주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주식 가격입니다. 이제 오른쪽 열로 오시면 23일 정규장 시초가부터 24일 정규장 종가까지 가격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열 보시면 가격 변동 퍼센트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원유 6월물 가격이 15.64% 오를 때 우리의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3.49% 올랐고요.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는 12월물을 추종해서 그런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3.05% 정도 하락했습니다. 신한 천연가스 선물 ETN 또한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이래서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유력하게 보고 있었던,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S&P 원유 생산 기업들의 주식은 9.1%, 7.38% 정도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의 정유 화학 기업들의 주식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했는데요. 원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때 마이너스 1% 하락했다는 것은 더 이상 비교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비교 대상에서 삭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괴리율 또한 고려를 해봤는데요. 특히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괴리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격 변동과 괴리율 퍼센트를 고려해서 다시 가격이 얼마나 변동했을까, 즉 괴리율이 정상화되었다면 가격은 실제로 얼마나 변동했을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10.17%를 상승했었을 가격 상승을 기록했었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봤던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들의 주식은 2.96%, 4.3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트 H나 신한 천연가스 선물 ETN은 괴리율을 고려했음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가격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롤오버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이미 일부분에 대해서 차월물, 차차월물 등등으로 롤오버가 한 번 일어났지만 지난 영상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아직 6월물에서 다음 월물로 넘어갈 물량이 남아 있었고요. 이 롤오버 비용이 전체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6.3% 정도 된다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6.3%의 롤오버 비용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는 이틀 동안의 반등장에서 3.23%의 수익률을 기록했었을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반면에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들의 주식은 각각 2.96%, 4.38%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두 시나리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두 시나리오별로 저의 대응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괴리율이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면, 즉 괴리율이 정상화되지 않고 현재 괴리율대로 그대로 유가 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 가격 변동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추후 롤오버를 고려해서 롤오버 비용이 더 발생하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를 손절하고 미국 S&P 에너지 섹터 주식을 추종하는 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합성 H일 텐데요. 또 코덱스네요. 아무튼 원유 가격 상승의 절반 정도 수익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의 첫 번째 영상에서 2016년 사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당시에 원유 선물 ETF, ETN은 수익률이 점차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괴리율이 만약 정상화될 것으로 믿는다면 현재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나 미국 S&P 에너지 섹터 주식이나 단기 수익률은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세부 시나리오로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추후 롤오버 비용이 계속해서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롤오버 비용이 없는 미국 S&P 에너지 섹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세부 시나리오 두 번째로 반면에 근미래에 유가가 빠르게 상승해서 롤오버 비용이 감소하고 7, 8, 9월물도 최근 월물 가격 변동과 비슷한 만큼 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를 홀딩하고 있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상품을 손절하고 꾸준히 단타를 치면서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실행을 했는데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